자, 이제 뚜껑을 깎아야 되는데 뚜껑 부재를 그냥 요거 이렇게 좀 두껍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깎고 좀 잘라내버리고, 뚜껑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요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거기다 그냥 머리목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뚜껑감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맞을 거예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깎기 편하게 중심을 잘 맞춰가지고 목공 나사를 박아주는데, 목공 나사는 절대 긴 거 쓰지 마세요. 1인치, 길이 1인치 나사를 쓰면 될 거예요. 세다. 나사를 그리고 좀 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사를 박을 때 확실하게 박아줘야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다 박아주고, 요건 뭐 세 번째 짝까지 필요가, 제일 큰 것만 남겨놓고, 앉으라고 만들까지. 네, 현재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지수씨까지 앉지마. 블랭크에 흔들리는 면을 먼저 높은 가운데로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을 한번 따줍니다. 흔들리는 면을. 이걸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로 여기 외경을 재야겠죠. 버니어 캘리퍼스로 외경을 재준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너무 빡빡하면 안 좋으니까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을 살짝 일부러 깎아야겠죠.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중에 뚜껑 안 맞을 수 있고, 또 오치를 하는 경우는 특히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딱 맞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안쪽에 홈을 파줘야 되니까 약간 반듯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뚜껑 모양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잠깐만, 자, 이렇게 뚜껑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윗면이 이렇게 둥글게
할 경우는 이쪽도 약간 반듯한 것보다는 약간 둥글게 돼야 할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대각선으로 이걸 내가 반듯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좀 판판하게 반듯하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또 너무 이 바깥쪽 모양에 맞춰서 너무 가늘게 여기를 곡선을 많이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선지르 경우는 특히 좀 두께가 그래도 너무 두꺼우면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가 있어야 이게 안 약합니다. 근데 아주 이것처럼 여기 테두리처럼 얇게 깎아버리면 이거 툭툭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져보시고 이 정도 두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좀 파주기 위해서 먼저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선을 좀 남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넣어줘요. 조금 더 깊이 넣어줄 거, 조금 여기서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선 표시된 데만큼 또 다시 한번 파서 여기가 턱이 생기게 해야겠죠. 이때 할 수 있는 도구는, 얘를 하는 도구는 갈고리 칼 또는 아나고리 칼 이걸로 하든가 아니면 핑거네일 가우지나 뭐죠? 스핀들 가우지 또는 뭐 피니싱 가우지로 해도 돼요.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스핀들 가우지로 한번 해볼게요. 스핀들 가우지로 이쪽으로 몸이 와서 그리고 날 등각을 이쪽으로서 바짝 붙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이 가운데 딱 위치시킨 다음에 쭉 밀어줍니다. 이때 이렇게 되거나 너무 이렇게 되지 않게 딱 적당한 이 정도 경사기고요. 딱 이렇게 해서 밀 때도 반듯하게 하려면 쭉 밀고 둥글게 밀려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약간 돌려 여기 이 정도부터 이렇게 좀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깨끗하게 잘 나왔죠. 가운데에 약간 배꼽이 있어요. 이제 배꼽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살짝 더 떼주면 되고요. 자, 이제 가리칼로 한번 해볼까요? 갈고리 칼로 한번 해볼게요. 갈고리 칼은 칼받침대 높이가 조금 더 여기서 지금 한 1cm 정도 더 높여주고 조금 거리도 조금 더 띄워주고 그래서 가운데에서 좀 파준 다음에 딱 파준 다음에 공간이 칼이 들어가서 저기 할 공간이 생기면 팔 때는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하지만 이쪽으로 끌고 가야 할 때는 경사를 줍니다. 이게 날각이 한 7시나 8시 방향을 바라보게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서 걸어준 다음에 쭉 펴주고 갑니다. 이렇게 가서 끝에 가서는 이제 날을 다시 6시 방향으로 딱 세워줍니다. 세워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턱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약간 칼 받침대 높이가 약간 밑에 있어가지고 약간 굴곡이 약간 생겼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끼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죠. 딱 맞췄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벌려줘서 들어가게 해줘야겠죠. 이때 이제 조금 가위칼로 해서 맞추기가 힘드시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요. 이 상태에서 파팅 툴을 이용해서 자 조금씩 깎아냅니다. 여기서 테두리부분을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헐렁거려도 안 좋으니까 지금은 많이 깎아야겠죠. 잘 못 쟀나봐요. 그래도. 지금도 많이 깎아야 되네요. 콤파스를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갔죠? 조금 헐렁한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어차피 얘를 꽉 압축해서 끼는 용도가 아니니까.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요거 조금 그 층이 진 찌꺼기를 살짝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굴곡 있는 걸 한번 잡아볼게요. 천천히 약간 위로 가면 굴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칼 받침대를 약간 들어올리면서 칼날이 조금 9시 방향보다는 8시 방향으로 약간 내려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렇게 칼 받침대 높이를 좀 해놓고 여기서 얘가 내려가면 날 등이 접촉이 많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 칼끝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져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가도 칼끝이 나무에 박힐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내려서 칼끝이 나무에 박히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서 칼 그 받침대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약간 세워져서 이렇게 가줘야 바닥에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지금 칼 굉장히 잘 갈았어요. 이렇게 톱밥이 이렇게 분쇄되지 않고 이렇게 가늘게 뽑았을 때도 이렇게 그 톱밥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면 칼을 굉장히 잘 갈았다는 증거거든요. 칼 잘 가셨어요. 잘 가면 뭐.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잘 가셨는데 지금 현재 너무 이걸 조금씩 엇갈고 있어요. 여기를 여기 이쪽 앞쪽면 여기가 뒤에가 조금 이제 더 원래보다 이게 약간 이제 이쪽 날 쪽으로 좀 좁혀지다 보니까 여기 걸 때 원래는 요 정도에서 걸렸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조금 더 갈아서 쓰든가 아니면 몸을 이렇게 맞춰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걸리거나 좀 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을 약간 이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 배꼽이 살짝 생겼어요. 이제 배꼽은 이쪽으로 해서 조금 붙이고 요 그 파팅 툴로 하는 게 제일 좋죠. 파팅 툴로 살짝 이렇게 해서 약간 튀어나온 배꼽을 정리를 해줍니다. 네. 특히 이제 이걸 그냥 오일을 바르거나 그럴 거면 크게 이게 덜 거슬리는데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칠을 할 경우는 이게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배꼽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오칠을 할 때는. 그리고 사포질 할 때도 배꼽이 생기는 게 너무 처음에 거친 사포로 너무 여기를 꽉 눌려서 하면 이 사실 이 정 가운데는 잘 안 닦이게 됐어요. 회전 상태에서는. 그러면서 그 주변부가 이제 갈아지면서 사실은 이게 배꼽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부가 갈리면서 배꼽처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너무 막 세게 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힘을 꽉 주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이런 데는 좀 세게 쳐도 되지만 여기 가운데서는 세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테이퍼지게 깎으면 나중에 머리목으로 박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여기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카로운 엣지 부분 살짝만 접어주고 자 이렇게 사포를 쳤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배꼽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갈아줘. 이렇게. 이거를 좀 갈아서 없애주고 다시 한번 사포를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뒤쪽으로 박았을 때 뒤집어 박았을 때 여기 두께를 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테이퍼로 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여기를 얇게 오면 박으면서 깨지던가 아니면 깎으면서 깨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얘를 좀 여기 테두리를 너무 두껍게 해놓으면 보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얇게 하거든요. 근데 얇게가 전체적으로 얇으면 여기가 굉장히 약해요. 선질의 특성상 약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여기 깨져버려요. 깎으면서도 여기가 나가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듯하고 여기는 얇지만 이쪽 부분은 테이퍼로 해서 좀 두께를 만들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보면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두께를 이쪽에를 처리해서 이렇게 내각으로 해서 내가 깎았을 때 너무 두껍게 깎이지 않게 미리 좀 작업을 여기를 해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파팅 툴로 따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따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나사가 어느 정도 박혀 있는지 보고 그 나사를 깎아버리면 안 되죠. 칼이 상처가 나니까 지금 충분해요. 지금 나사가 이렇게 봤을 때 명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쟀을 때 지금 여기까지 박혀 있어요. 여기 요 뚜껑은 한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몇 cm냐면 뚜껑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실상 보면 한 2cm면 충분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많이 깎아버리면 얘를 이제 머리목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나사가 여기에 박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쪽으로 떼내고 여기서 여기 공간 여유를 한 요 정도는 남겨놓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도에서 내가 따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는 머리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머리목의 혈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서 자, 이쪽을 먼저 파팅 툴로 좀 따줍니다. 약간 요렇게 하면 따스하면 씹히니까 조금 공간을 넓혀줘야겠죠. 파팅 툴을. 그리고 많이 땄습니다. 약간 면판지름하고 비슷했을 때, 자, 스팀브릴 가우지로 이제 이쪽을 좀 살짝 굴려줍니다. 이렇게.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깎아주면 나중에 뒤집어서 작업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사포 쳤던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따줍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낮추고 요거 사용하지 마세요. 요거 좀 안 좋네. 어느 정도 적당히 따놓고 이제 톱으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고 얘도 여기 박을 때 얘가 걸리적거리니까 얘도 따버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쪽 내경을 또 재줍니다. 이쪽 내경을 또 재줘요. 이렇게. 재준 다음에 여기다 표시를 또 해줘야겠죠. 이쪽으로 돼갖고 어디가 위주로 일단 놓고 파팅 툴로 너무 딱 맞으면 살짝 이제 헐렁하니까 살짝 더 따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대각으로 여기 너무 두꺼우니까 나중에 뺄 때도 문제 없어요. 뿌려주고 박아줍니다. 자, 이 망치로 박는데 망치로 박을 때 처음에 박기 전에 최대한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잡고
맞춰줘요. 이쪽으로 여기를 봤을 때 이쪽으로 기울었으면 살짝 빼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줘. 이렇게 몇 번 걸쳐서 수정을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맞아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잡았던 걸 이렇게 잡고 망치로 처음에는 한 가운데를 살살 쳐줘요. 세게 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를 보면 이쪽을 보면 안 되고 이쪽을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갔을 때 치면 안 되고 얘가 이게 이쪽으로 살짝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 좀 쳐줘요. 또 이쪽 보고 또 여기 쳐주고 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이게 뚜껑은 얇기 때문에 여기를 치면 안 되고 여기를 치면 얘만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가만히 있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요 엣지 부분을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맞춰줘요. 그러면 나무가 얘는 뚜껑은 얇고 그렇기 때문에 휘어 있다가 이렇게 잡아져요. 네, 한쪽으로 그냥 가운데 박을 때 삐딱하게 되면서 이쪽 박혀 있는데 신축성 때문에 여기를 박으면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만 박히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두께가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얇은 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맞춰주고 약간 흔들거리죠. 그러면 이렇게 받고 여기죠. 여기를 더 쳐줘요. 이렇게 딱 쳐주면 여기 턱 있는데 딱 걸리게 해놓으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약간만 더 쳐줄게요. 해놓고 이제 옆은 가우지로 일단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가 조금 줄여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이번에 가우지로 여기부터 일단 돌려주고요. 다시 칼받침대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딱 둥글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리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멈춰놓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날등을 딱 붙여서 여기는 45도를 유지한 채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 이게 좀 난 잘 안된다 그러면 얘 말고 핀싱 볼가우지를 사용해서 자 이때는 좀 달라요. 약 딱 이렇게 하는데 칼 요 가운데 끝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쪽 왼쪽 날이 아주 살짝 닿아야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깎는데 많이 세워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거의 이 왼쪽 날이 닿을 정도로 세우면 안 되고 약간 떠서 이 가운데에서만 닿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 꺼지죠. 이렇게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얘로 이렇게 하면 진동이 좀 적긴 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가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 칼이 불안정합니다. 얘는 근데 얇은 거 할 때는 조금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면 미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얇은 거 할 때는 나무가 힘이 생길 때 나무를 밀어주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요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두께가 충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더 깨끗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좀 두께가 있는 것들은 거의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아까 그 방법은 얇은 부재를 아주 얇게 외형을 두께가 별로 없어서 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요 나무가 물뿌리 나무도 이것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섬유 조직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죠. 표면 보세요. 섬유질이 군데군데 이렇게 뽑힌 자국이 보이죠. 이런 부분은 사포를 쳐도 나중에 먼지를 털어내면 또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볼가우지의 최대 단점이기도 해요. 다루기는 쉽고 스핀들 가우지가 쉽고 안정적이긴 한데 볼이 깊기 때문에, 볼이 너무 깊기 때문에 두꺼운 절삭가 가능하지만 얇게 포뜨듯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를 뜬다고 하죠. 글처럼 할 때는 반듯해갖고 굉장히 약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폼이 완만할수록 더 깨끗하게 나오고, 그걸 완전히 극대화한 게 이제 평칼이겠죠. 근데 여기를 평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쪽 깨끗하게는 나올 수도 있으나 굉장히 떤 자국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 이게 특히 강한 나무일 때, 무른 나무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스핀들 가우지가 더 깨끗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얇게 다집니다. 톱밥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나오는 톱밥의 느낌이 좀 다르죠? 계속 가루가 별로 안 나오고 연습철처럼 톱밥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핀들 가우지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훨씬 깨끗하죠. 그죠? 아까 그 핑거네일로 했을 때보다. 특히 이제 이런 물뿌리 나무는 그래도 비교적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팽나무 막 푸석푸석 잘 푸석푸석해지는 나무, 팽나무라든가 아니면 오리목이나 뭐 은행나무 또는 그런 소나무 종류, 침엽수는 특히 핑거네일로 하면 다 뜯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핀들 가우지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이 조금 아직은 두껍기 때문에 여기를 대각으로 이렇게 싹 좀 뚜껑에 테두리, 이제 안쪽 테두리 부분 좀 얇아지려면 아마 테이퍼를 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여기를, 지금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걸 테이퍼로 싹 깎아줍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깎아주고,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사포로 여기는 처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칼로 대다가 뭐냐면 삑사리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사포로 이렇게, 여기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우면 둥글게 사포로 말아주고, 여기도 사포 잘 펴주시고,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은, 빼기 전 체크할 거, 여기가 만져봤을 때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느낌이 지금 여기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오칠을 할 경우 여기에 태가 그대로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톡 튀어나온 걸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그 베어내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없앨 때는 스크래핑이 더 좋죠. 그러면 요게 좋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이 뭐죠? 스큐치즈를 스크래퍼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좀 칼받침대를 좀 높여주고 많이 그래서 이 부분만 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얇으면 여기가 막 파열음이 생기면서 여기가 얘에 의해서 막 밀린 자국들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래도 좀 만졌을 때 걸린다 그러면 여기 좀 갈아내고 조금 너무 거친 삽으로 하면 여기 그 자국 그대로 남아요. 이렇게 이 자국이. 그러니까 조금 고운 삽으로 하던가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줘도 되고요. 이 부분, 요 튀어나온 부분 없애주고 나서 다시 한번 삽으로 쳐줍니다. 다시. 자, 이거 뺄 때도 요건 테두리가 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빼야 되고요. 그래서 머리목 만들 때 특히 여기 평칼로 됐을 때 여기가 타격이 가능하게 이렇게 테이퍼를 줘야지. 이게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면은 칠 수가 없잖아요. 뺄 방법이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걸리게 해서 살살살살 쳐주고 한쪽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또 한번 쳐주고 이쪽으로 한번 쳐주고 아까 깊이 박혀가지고 세게 박아가지고 잘 안 빠지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빼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빼다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뽕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삼합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씌워주고 그래서 이제 요 삼합볼은 이제 사이즈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늘려서 뭐 이게 삼합볼이 뭐 10합이 될 수도 있고 20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선질은 좀 크기가 커지면 나중에 좀 이렇게 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작은 미니 바루는 선질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큰 바루는 특히 물불에 나무는 깎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얇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질로 해야 할 경우는 요 물불에 나무보다는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나무 선택을 작은 건 물불에 나무로 하면 좋은데 자기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물불에 나무로 크게 할 경우는 머리목을 박을 때 너무 꽉 박게 막 망치로 때려서 박지 말고 딱 맞게 머리목을 잘 만들어서 거의 그냥 쭉 끼워서 할 수 있게 해서 하면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바루를 크게 선질로 해야겠다 그러면 은행나무 같은 걸로 하면 좋습니다. 좀 나무가 약간 무르면서도 변형이 적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질 같은 경우도 잘 깨지기 때문에 박으면서 머리목에서 박으면서 잘 깨기 때문에 눈질 바루도 비교적 그 변형이 적은 목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눈질은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재료부터 초가리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가리를 대충 하면 안 돼요. 미리 이제 초가리 눈질 같은 경우는 아까 선질처럼 이렇게 그냥 뺑 돌려가지고 구멍만 뚫어놓고 이게 허용이 안 되고 미리 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치수가 미리 계획된 치수에 의해서 정해놓고 초가리부터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중에 눈질로 바루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 지금 보니까 그 제가 목요일 날부터 다시 프로젝트 반을 했는데 아마 지금 한 분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요 반이 또 다른 데 모집해서 하기도 애매하고 9월달은 바빠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좀 미룰까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바쁜 시기 끝나고 목요일이 괜찮나요? 주말이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초급반, 중급반 끝나는 시점을 물어봤죠. 아 이게 중급반이 그러면 중급반이 제가 꺼주세요. 네, 꺼버리고 있어요.